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단원학습 내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8쪽에서부터 51쪽입니다. 먼저 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번 단원은요, 제목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이고요. 배울 내용은 이것과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 고장의 옛날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모 안에 들어갈 말 한번 볼까요?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8쪽부터 49쪽에 보면요. 이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야기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9쪽 맨 위에 있는 풍물놀이 공연이네요. 풍물놀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란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흥겨운 놀이를 했었군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알아보았다라면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풍물놀이 하는 옆에 보면 밤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밤송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이 나무는 밤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앞에 밤꿀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말들이 있고 여기 말한테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말죽거리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말죽거리는 말에게 말죽을 쑤어 먹이던 곳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죽이 뭐냐면 말의 먹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게 말죽을 먹이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탑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커다란 탑이 하나 보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8쪽에 보면 장승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게 바로 장승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천하대장군, 이쪽에 있는 게 지하여장군인데요. 장승배기는 장승을 세워 두어 붙여진 마을 이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승 앞에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화재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분을 문화 해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9쪽에 보면요. 도자기 체험 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사람들이 도자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교과서 그림 살펴보았지요? 그럼 그림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장의 이것과 이것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문화유산을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고장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문화유산들을 체험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원을 방문해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역 문화원에 방문을 해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고장과 관련된 옛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우리 49쪽에서도 도자기 빚기 체험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나 봅니다. 그러면 고장의 옛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 장 넘겨서 5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교과서 50쪽 펼쳐주셨나요? 여기 보면 한 고장이 나옵니다. 우리 그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동이 가장 많은 곳은 종로구. 무려 87개의 동이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의 동은 궁궐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로구 동 이름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동입니다. 제동의 지명 유래는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서 비롯됩니다. 왕위 계승의 야심을 품고 수많은 신하를 참살한 수양대군. 마을이 피비린내로 진동하자 사람들이 재를 가지고 나와 피를 덮었고 그 후로 이곳을 잿골, 즉 제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은 400년이 흘러 생명의 현장으로 탈바꿈됩니다. 1885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병원 제중원의 설립. 제동의 제중원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팔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팔판동의 동명은 이곳에 8명의 판서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판서 8명이 누구였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궁궐과 가까워 이곳을 주거지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 전통 찻집이 들어서 예부터 전해오는 고풍스러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서동입니다. 창덕궁 후원 서쪽에 있다 해서 이름이 붙은 원서동에는 궁궐 여인들이 썼다고 전해오는 창덕궁 빨래터가 있습니다. 좌우에 빨래판이라고 해서 돌을 이렇게 깔았는데 빨래하는 자국이 보이죠? 반들반들하게. 그래서 창덕궁 빨래터는 한양 3대 빨래터 중 하나입니다. 옛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 이름. 여러분의 동은 어떤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까? TBS 김담비입니다. 예,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고장이 나왔었나요? 예, 종로라는 곳이 나왔었죠. 종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50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 종소리가 33번 울리면 종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 종이 28번 울리면 성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각을 알려주는 종이 있던 곳의 앞길은 종을 뜻하는 종에 길을 뜻하는 노를 붙여서 종로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종로는 지명이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종로고요. 예, 여기 종이 보이시죠? 그래서 새벽에 종을 치고 또 성문을 닫는 시각에 종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것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네, 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지명이 생기게 되었지요. 자, 어떤 지역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나요? 네, 종로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왜 소중한지 소중한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예,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종에 치면 성문을 닫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장의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 이름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51쪽입니다.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예, 선생님이 생각그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의 생각그물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생각그물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옛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옛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아니지만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포온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온은 정몽주라는 유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몽주는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요. 이 경기도 용인에 가면 정몽주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포온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데요. 한번 관련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정몽주의 묘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시대 때 살았던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정몽주의 무덤 잘 보았나요? 그러면 이번엔 고장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용산구가 나왔네요. 서울 용산구에 가보면 서빙고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빙고동은 서빙고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서빙고는 무엇인지 역시나 관련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빙고동 잘 보았나요? 그래서 서빙고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얼리려면 얼음 저장 창고가 필요했는데요. 그 창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빙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빙자가 얼음 빙자예요. 그리고 우리 창고할 때 쓰는 그 고자고 이 선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던 얼음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탄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탄천은요, 한자로 된 말인데요. 탄, 숯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은 내, 이렇게 냇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숯 아시죠? 검은색 숯, 그 숯과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탄천이 됐고 지명이 됐는지 관련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해 서울 강남으로 흘러들어오는 아름다운 물길 탄천. 탄천의 지명을 살펴보면 탄은 우리가 잘 아는 숯을 의미하는데요. 조선시대 강원도에서 실어온 땔감들 때문에 개천이 검게 물들어 변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탄천에는 숯과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한 남자와 탄천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먼 옛날 중국 산동성에는 이름난 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동방삭. 언변이 뛰어나고 매우 박식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동방삭은 불로장생 열매를 몰래 훔쳐먹은 후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지체의 몸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천륜을 거스르는 동방삭을 잡아들이기 위해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보냈지만 지혜로운 동방삭은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염라대왕의 근심이 깊어지자 마침내 한 저승사자가 꾀를 냅니다. 저승사자는 동방삭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마을에 찾아와 개천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숯을 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게요? 숯이 너무 검어서 깨끗이 씻고 있는 중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하하,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구려. 삼천갑자는 약 18만 년. 이 말을 들은 저승사자는 한 번에 그가 동방삭임을 알아보았고 18만 년 동안 염라대왕의 눈을 피했던 동방삭은 그렇게 저승으로 잡혀가고 말았는데요. 동방삭이 숯을 씻던 저승사자에게 들킨 이곳을 탄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의 궤 앞에 무너진 불사의 꿈. 탄천에는 영생을 꿈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천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모습과 관련된 또 지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맞춤입니다. 여러분 안성맞춤 유기 들어봤나요? 유기는 그릇의 이름인데요. 어떤 그릇이신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것처럼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에서 생산된 질 좋은 유기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안성맞춤 유기가 장인들의 손끝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앙금 형태의 흙, 개토를 틀에 담고 꼼꼼하게 채웁니다. 끓는 샘물을 틀에 부으면 투박한 모양의 그릇이 나옵니다. 깎고 다듬고 화장하듯 멋을 내는 다듬질 작업이 마무리되면 구릿빛 놋그릇이 완성됩니다. 구리와 주석 성분이 8대2 비율로 섞인 놋그릇은 살균 작용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이종문 유기장은 20여 년간 전통 방식으로 안성맞춤 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안성유기에서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유기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김수영 유기장은 수작업에 의존하던 재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화를 통해 새로운 기법의 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주물유기와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유기 모두를 만듭니다. 조선 왕릉 제기 1570점을 주물 기법으로 복원했고 공장과 판매장, 박물관까지 운영하며 아들에게 가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재래 방법으로는 좀 운영이 어려서 현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한때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던 안성맞춤 유기. 하지만 녹그릇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장인들의 손길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유기 잘 보았나요? 이 유기는 안성이라는 지방에서 잘 만들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기도 안성시와 관련된 말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시, 천안 삼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안 삼거리라는 지방의 이름은 천안 삼거리 민요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럼 천안 삼거리 민요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 삼거리 흐르는 스나버들은 제멋에 겨워서 어휘 늘어졌구나. 내는 화두 다른 성화로구나. 발그레 한 저녁 돋는 저곳에는 넘어가는 낙이들이 물에 비치네. 내는 아주 다른 성화로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51쪽 맨 아래에 있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과 뜻을 찾아 써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지명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이 지명이란 땅의 이름으로 우리 고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51쪽 지명 옆에 이것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답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요 문화유산과 요거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적어보았나요? 그 외에도 이번 단원회에서 배울 낱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요, 4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옛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유래란 어떤 일이나 물건 등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이루어진 말은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2글자로 전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나눈 것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자료들이고요. 앞으로 2단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